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독해 8강 11번, 12번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어휘 문제가 되겠으니까 읽으면서 일단 제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휘는 읽어가면서 역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Intelligence, 지능이란 뜻이죠. 지능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상대적이고 normative construct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해석이 좀 막히죠. normative라고 하는 것은 기준적인 이게 원래 이제 규범의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준의 표준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 그런 구성이다. 컨스트럭트는 구성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며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게 절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지능은 예를 들어서 내가 IQ가 2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 나오면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200이 나왔어요. 근데 엄청 높은 줄 알았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300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높은 게 아닌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내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야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게 살다 보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근데 그 1억이라는 것 자체로 많다 적다를 우리가 보통 연봉 1억이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억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1억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높은 연봉이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대적인 구성이다. 그리고 기준이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살인데 IQ가 150이야. 그러면은, 근데 20살의 IQ 평균이 200이야. 그렇다고 얘가 멍청한 애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15살, 10살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똑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20세의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느낌? 아니면은 수학 공부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1차 방정식 받기 못 배운 학생이 미적분까지 다 공부한 학생과 똑같은 수학 시험을 보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노메티브란 단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것이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됐죠? 자, 그다음 One of Alfred Binet 이 사람 저기래요. 그 IQ 테스트 창시자. 아무튼 주어는 원이 되겠고요. 세미나로 밑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Contribution to the assessment of intelligence was 자, 세부적인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크게 좀 가볼게요. 지능을 평가, 어세스먼트는 평가죠. 지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중대한 기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to introduce the idea. 이 아이디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IQ 테스트를 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하나 도입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We can best index intelligence.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quantify랑 같은 말이에요. 수량화하다.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내다 이런 뜻이다. 수량화하다, 수치로 나타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잘. Especially during childhood. 특히나 어린 시절에. 어떤 어린 시절이냐 하면 Rapid Cognitive Development Occurs. 어린 시절은 우리가 어렸을 때 빠른 인지적인 발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빠른 인지 발전이 발생하는 그 어린 시절에 그때 우리는 지능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비넷이라는 사람이 도입했는데 그게 이 사람이 했던 기여들 중에 최고였다는 거죠. 이해가죠? As the individual's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a reference group이에요. 이게 이제 reference group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기준 집단이 되는 거죠. 표준 집단. 예를 들면은 모든 6살 아이들. 그러니까 표준 집단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수행을, 그 사람의 지능으로서 인지적인 발전이 빨리 할 때 이 인텔리전스를, 지능을 가장 잘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비넷이라는 사람이 도입했는데 그게 이제 최고로 지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기여였다 이런 얘기죠.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다시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기준이 있는 구성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IQ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최고는 뭐였냐 하면 수량화 시켰다는 거예요. IQ를 90, 우리가 하는 것처럼 100, 110, 120 이렇게 수량화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수량화 시키는 것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모든 6살짜리 아이들 이런 것처럼 참조 그룹,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룹과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중학교 때 IQ 테스트와 뭐 고등학교 때 테스트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000년 초반에 봤던 테스트와 2020년이 넘어서 보는 테스트 좀 다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은 A와 B는 뭐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예. 2번 아니 B는 아직 안 갔으니까 좀 더 보면 It is almost universally accepted that이요. 일단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어요. that 이하는 보편적으로 universally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that 이하가 뭐냐 하면 one can only quantify the individual's intelligence by referring to the reference or norming group이에요. 이게 reference 그룹과 norming 그룹이 똑같은 말입니다. 표준 집단, 그러니까 샘플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살짜리 전부 다 고1 전부, 고2 전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그 표준 집단을 참고함으로써만 only니까 그러므로만 개인의 지능을 수치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연도별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미취학 아동 1세부터 뭐 8세까지 7세까지 그다음에 뭐 초등학생 뭐 저학년 8세부터 10세 11세부터 13세 뭐 이런 식으로 12세까지인가 아무튼 이렇게 어느 그 노밍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니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하는 걸 표준 집단 샘플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the principal approach advantage to this approach is 자, 그럼 principal은 가장 큰 주된 이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러니까 this approach가 가리키는 것은 이렇게 세대 간으로 그룹을 나눠서 기준을 나눠서 IQ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접근 방식의 이점은 뭐냐 하면 An individual's intelligence is 어떤 사람의 지능이 indexed 이것도 수치화되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수치화된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it has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갖는 방식.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뒤를 봐요. Even though 비록 Norming groups may change from one decade to the next year. decade는 10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년 그 10년 또 다른 10년이 막 지나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되는 그룹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살인데 지금 10년 뒤엔 20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20살짜리 테스트를 봐야 될 것이고 1살이었던 애들이 10살짜리 테스트를 보겠죠. 그러면 보는 애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봤던 똑같은 시험을 내가 10살 때 봤던 똑같은 시험을 10년 뒤에 10살 애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험이 달라지지 않든지 간에 이때 IQ 100이었던 애가 얘랑 얘도 100이면 이 두 명의 아이는 똑같이 10살일 때는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다라는 거죠. 세대 간을 비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in terms of 어떠한 측면에서 the core knowledge 중요한 지식과 기술 어떤 지식과 기술이냐 하면 더 큰 샘플 그룹의 능력 안에 있는 기술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밑에서 좀 나와 있게 했는데 2000년에 10살, 15살이었던 애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100년에 15살이라는 애 있다고 쳐요. 근데 이때 15살짜리 2000년으로 비교하지 말고 1900년으로 하죠. 1900년과 2000년으로 하죠. 이때 15살짜리 아이와 이때 1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IQ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IQ 테스트의 항목이
지금 2000년에 15살짜리 보는 항목과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죠. 배우는 것도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지식도 다를 거예요. 이거 지식과 기술이 다를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세대고 얘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전화는 있었나? 아무튼 없던 시절이죠.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다른데 정보의 어떤 종류도 다를 것이고 똑같을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얘가 더 많이 뭔가를 배우고 했다고 해서 이때 100이라는 IQ와 이때 100이라는 IQ가 똑같냐고요? 아니, 다르냐고요? 아니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이 집단 내에서 15살 1900년대에 15살이라는 집단 내에서 얘는 100을 받은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15살이라는 집단 내에서 100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이 다르고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의 지능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넷이 만든 이 수치화 모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 IQ 100이야? 너 그러면 내가 만약에 IQ 150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50이었어 IQ가. 그럼 너 아인슈타인이랑 똑같네 IQ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똑같이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 나이가 똑같다면 아인슈타인이 똑같은 나이 때 했던 검사와 내가 똑같은 나이 때 했던 검사의 IQ가 똑같다면 그죠? 자, 이게 장점.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 larger reference group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reference group이 커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된 단점이네. 주된 단점.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된 단점 뭐냐면 it renders comparison across norming groups somewhat problematic.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렌더라고 하는 것은 make의 뜻이에요. 만든다. 목적격 보호예요. 그러니까 across는 세대 간의 그러니까 이 샘플 그룹 간의 비교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it is arguably는 거의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large sample of today's 18 years old 오늘날의 18세의 커다란 샘플이 더 혹은 덜 똑똑하다 1930년대 18세의 샘플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죠. 좀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지. 오늘날의 아이들이 지식이 더 많다고 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해서 더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혹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unreasonable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오늘날의 18세 아이들은 매우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 1930년대 18세 아이들보다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1930년대에 18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IQ 테스트는 다른 퍼포먼스적 기준, 어떤 수행적 기준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낳다, 만들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시행된다면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이 문제 세대 간의 비교가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봤던 1930년에 봤던 IQ 테스트를 오늘날 2020년에 아이들이 본다면 똑같은 18세 아이들이 본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지를 가지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문제를 갖고 100년 전과 100년 후가 보게 된다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일단은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게요. 좀 이따 자세하게 보고 여기 틀렸죠? 딱 봐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아니고요. 너의 지능을 발전시키는 방법 아니고요. IQ가 보여주는 represent니까 대표하는 것과 대표하지 않는 것 이게 정답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IQ만 가지고 다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모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3번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naturein가 nurture인가. natural은 이제 뭐죠? 그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이고 nurture는 양육이니까 후천적인 거죠. 이런 얘기 아니고 normal과 abnormal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뭐 아니고 정답은 3번밖에 될 수 없죠. 그죠?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푸는 것만 지금 15분 걸렸어요. 이 강의 30분 넘어갈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어 정리를 좀 아니요. 단어 정리는 여기서 같이 할게요. 만화도 이따가 볼게요. 일단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단어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노메티브. 노메티브는 규범적인 혹은 기준의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construct는 구성 정도로 예, 그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미나르 밑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단어가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ritical, 뭐 당연히 important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crucial 요 정도는 꼭 알아둡시다. critical, crucial 약간 critical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contribution은 기여죠. 기여, 공헌. assessment 중요하다고 했어요. 평가. 자, 그러면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IQ를 측정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중대한 공헌들 중에 하나는 그러면 주어는 원이 되니까 동사는 was죠. 그 다음 to introduce 이거 이제 보어예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ing로 바꿔도 무방하다. to introduce 혹은 그냥 introducing 이렇게.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냐 하면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이에요. 그러니까 동격은 뭐라 했습니까? 앞에 있는 A를 뒤에 있는 B가 설명해 준다. B라는 생각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B 뭐뭐라는 생각 이렇게. 그러니까 동격으로 쓰이는 that은 which나 what으로 바꿀 수 없죠. 이 자리에는 that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that밖에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we can best index intelligence요. index는 수치화하다라고 했죠. best는 최고로, 우리는 최고로 수치화할 수 있다 지능을.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근데 어린 시절, 이 왜는 어린 시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가 나왔고요. 요거는 in which. 그냥 위치는 안 되고 in which 바꿀 거면 that도 됩니다, 여러분. that도.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 어린 시절이 언제냐면 빠른 인지적인 발전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인지적인 능력이 빠르게 발생하니까 그때 아이들의 지능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이해가죠? 예. 그리고 여기에 as가 뭐냐면 뭐뭐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을 수치화할 수 있다 뭐뭐로 이거예요. individual performance 개인의 수행 능력으로 in comparison with는 to는 뭐뭐와 비교해서 reference 그룹과 비교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reference 그룹은 표준 집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6살짜리 모든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준 집단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개인의 수행 능력을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의 어떤 지능을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이 비넷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IQ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가 as가 전치사예요. 여기 전치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덱스 주어 베스트 인덱스 A S B예요. A를 B로 수치화시키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로 개인의 수행으로 지능을 수치화시키는 거죠. 이 추천 표준 그룹과 비교해서 이렇게. 오케이. 네, 넘어가고요.
다음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리고 이제 수동태 좀 잡아두시고 that 이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that 이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오케이? that 이하가 뭐냐 하면 one can only 이거는 only랑 by ing를 섞어서 공부해야 돼요. 합쳐서. 그러니까 뭐뭐 함으로써만 이거죠. 뭐뭐 함으로써만. 그러니까 이 reference나 노밍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집단이라고 했죠. 이 표준 집단을 referring to 함으로써 refer to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집단을 참고함으로써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지능을 수량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IQ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게 표준 집단이랑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랑 30살 먹은 아저씨랑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살짜리는 3살짜리끼리 10살은 10살짜리끼리 30살은 30살끼리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개인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수치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주된 장점이고 여기 단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순서 같은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여기에 예시가 이 디스어드밴티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3번, 4번이나 5번 문장에서 삽입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삽입. 아니면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좀 알아두시고 일단 해석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점을 좀 보면 개인의 지능이 수치화될 수 있다. 이거 수치화되는 거예요. 수동태. 어떤 방식? It has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가진 방식으로. 자, 이거 이 대시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how는 안 되죠. way가 있으면 how는 쓸 수가 없죠. 오케이. Even though 노밍 그룹 may change from one decade. 이거 principal 이것도 주요한 이랬죠. 주된 주요한. 이거는 단어 chief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main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거 알아두시고. 비록 표준 집단이 한 10년에서 또 다른 10년까지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죠. in terms of는 이제 어떠한 측면에서가 되겠고 더 커다란 그 표준 그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지식, 중요한 지식이라는 core는 중요한 거죠. core 중요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밑에도 예시가 나오지만 그렇죠? 근데 집단 간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집단 간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10년과 앞으로 10년 뒤에 사람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의 IQ를 내가 100을 받았고 지금도 100을 받았다면 똑같은 이 집단 내에서는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problematic 요런 게 이제 중요한 단어. 요런 게 단어 문제 혹은 빈칸 문제 혹은 어법 문제 다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왜 problematic이냐 하면은 renders가 동사고 comparison이 목적어, 여기는 이렇게 묶이고 목적격 보어 자리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와야죠. 부사가 나올 수가 없고 꼭 알아두시고. 그 노밍 그룹 사이에서 그 표준 재능 집단들 사이에서 비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연결사 잡아놓고 단어 이렇게 바꿨네요. 가주어, 진주어.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arguably는 뭐라 그랬지? 거의 틀림없이 이런 뜻이었죠. 거의 틀림없이 말이 안 된다. nonsensical. 말이 안 된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은 large sample of today's 18 years old is 자 여기도 이제 주어 동사 일단 잡아놓고요. 샘플이 주어입니다. 오늘날의 18세의 커다란 샘플이 1930년대 18세의 커다란 샘플과 보다 더 똑똑하거나 혹은 덜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평균적인 18세의 아이들, 오늘날의 아이들은 다른 겁니다. 다른 지식을 갖고 있다.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랑은요? 1930년대 이 학생들보다는요. 어떤 측면에서 in areas of니까 수학, 과학, 예술, 뭐 문학 등등등에서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게 장점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단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장점은 이때 내가 만약에 50등이었으면 지금도 50등이면 그냥 내 위치는 똑같은 거죠. 그냥 난 똑같은 이때와 똑같은 IQ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얘네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누가 더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의 50등과 이때의 50등이 누가 더 똑똑하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A라는 고등학교에서 10등을 하는 애가 있고 B라는 고등학교에서 10등을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여기서는 10등 여기서도 10등이죠. 똑같은 스탠딩이에요. 똑같은 위치인데 그럼 A가 똑똑하냐 B가 똑똑하냐 어떻게 안 하는 거죠. 그죠? 유니버셜한 게 없으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학교가 다르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먼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끊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중요하고 여기 중요하고 일단 어법상 중요한 문장 IQ 테스트는 어떤 IQ 테스트냐 하면 고안된 이거죠. 고안된 과거 분사입니다. 이거 1930년대의 18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안된 IQ 테스트는 be expected to 뭐뭐 할 거라고 예상된다 기대되는 거죠. 자 주어가 IQ 테스트라서 얘네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ield는 생산하다 나타 이런 뜻이에요. 나타 어떤 결과를 나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행의 기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측면을 다른 어떤 결과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시행된다면 이거죠. administer는 시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if 다음에 요거 생략돼 있어요. if it were 혹은 was 가정법 과거예요. 여기가 would be라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 시 가리키는 것은 이 IQ 테스트고 자 1930년대 18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안된 IQ 테스트는 이게 오늘날 시행이 된다면 매우 다른 당연하죠. 매우 다른 어떤 수행의 규범을 수행적 기준을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쉽게 말해서 1930년대에는 100이 뭐 평균이었는데 이걸 똑같은 시험을 지금 보니까 140이 평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예, 왜? 아이들이 배우는 거나 지식이 달라졌으니까. 됐죠? 여기 어법 알아두고 어법 중요해요. 얘랑 여기 생략된 거 가정법 수동태까지. 자 그런데 1930년대의 18세 아이들을 위한 IQ 스코어는 on a then current test. then current test 뭐냐? 그때 당시에는 최신이었던 current. 그때 당시에는 최신이었던 테스트에서 18세 아이들이 1930년대 봤던 이 스코어는 has the same normative meaning. 자, 똑같은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기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날 시행되는 테스트와 점수와 똑같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1930년대에 봤던 시험을 그대로 2020년에 보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시험지와 지금 시험지를 다르죠.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아이들 시험을 봤을 때 그때의 스코어는, 그때의 점수는 그때 100이나 지금의 100이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이 비넷이라는 사람이 만든 IQ 테스트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거. 네. 자, 마지막 문장. 이 IQ 스코어는 우리한테 말해준다. 오직 개인의 스탠딩만. 자, 요런 게 빈칸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요, 위치. 그러니까 등급만 말해주는 거죠. With respect to 알아두세요. 뭐뭐에 관련하여. 이거 about입니다. about. With respect to 존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To other members of the 노민 그룹. 이 표준 그룹에 있는 표준 그룹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한 자신의 위치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위치만 알려줄 뿐이다. 이거 뭐 여기 표준 정기분포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가 IQ 100 정도 돼요. 예, 100 되고 여기는 뭐 200 되고 여기는 뭐 한 6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사람이 없고 여기도 거의 사람이 없고 있긴 있겠지만 거의 한 뭐 80에서 120 사이에 다 이렇게 뭉쳐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1930년대의 100과 지금의 100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의 위치가.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읽어보시고. 만화로 왔는데 이거 작가도 완벽히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전국의 10세 어린이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지능이 어떤지 숫자를 보여주는 게 IQ 검사다. 그래서 10년 후 16살, 내가 지금 16살인데 내가 26살 됐을 때 그때 16살과 내가 16살 때의 이거 이때를 비교할 수... 왜 이래? 네, 그거를 이제 비교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1930년대의 10살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지능이 더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속한 집단에서만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어려웠죠. 어려운데 좀 더 공부해 봅시다. 해보고 해설지 많이 읽어보고. 일단은 근데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단어랑